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지방 소멸시대, 농촌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합천에서 10년을 살면서 보니까 지방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력으로 대체되고 있다. 고령화되고 이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일할 사람도 부족하고 여러 사회 인프라도 줄어들고, 그래서 진짜 사람 살기가 점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력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우리는 사실 주목해야 되고 여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는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사업체를 끌어들입니다.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또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은 개인에게 주지 않고 법인에게 줍니다. 그동안 개인에게 줬다가 많이 된통당하고 먹튀당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법인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지금 눈을 떠서 농촌을 봐야 됩니다. 제가 농촌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도시에 살고 있어도 저는 농촌을 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엄청난 기회의 시간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준비해서 이 기회를 잡는다면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새로운 계기가 올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 개척에서 성공 확률이 1%도 안 된다. 심지어 0%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죠. 농촌도 지금 이제 있는 교회도 사라져가는 판국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이야말로 농촌이 영적으로 교회가 지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무도 대안이 없다고 하고 방법이 없다라고 손 놓고 있을 때 교회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여서 기업을 만들고, 그 기업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 환경을 살릴 수 있는 기업,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1000억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1000억 프로젝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농촌에 기업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개를 세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기업들이 다 교회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업가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죠. 뭐 좋은 분들을 모셔서 함께 기업가들을 양성하고 그 기업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싱크탱크,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함께 엮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도록 후원하는 것이죠. 그런 그 싱크탱크, 연구소, 이런 뭔가가 하나 모체가 생기면은 지자체와 함께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그런 걸 굉장히 원하죠. 신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을 지자체도 함께, 그럼 국고도 함께 우리가 쓸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도 함께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이 생겨날 수 있도록 후원하는 뭐 그런 지원해서 생겨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업이 뭐 그냥 대충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문화 전체가 성경적인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세부적인 것까지도 전체가 다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돼야 됩니다. 그런 기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뭐 다른 기업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업은 그 기업의 이념이 있고 목적이 있고 기업 자체의 문화가 있고 스피릿이 있습니다. 그걸 아무도 터치 못합니다. 그 기업은 고유의 하나의 그 유기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만의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만들자는 거죠. 그러면은 그 교육, 가정, 삶의 모든 문제들과 이런 것들이 함께 경제와 함께 엮여서 아주 훌륭한 공동체적인 그런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꼭 목사님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업이 함께 또 교제하면서 서로 그런 좋은 성경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거죠. 과거에 기업을 세우신 훌륭하신 우리 선배님들은 그랬죠. 주일을 성수한다. 주일 지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로 생각하셨고, 그건 저는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후배들은 거기서 더 발전시켜야죠. 주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돈 벌어서 선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체를 아예 문화를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것, 훨씬 더 그 진일보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사업체를 세워갈 때에 그 사람을 세우고 무조건 다 돈을 주는 건 아니죠. 자립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또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과정들이 다 엄청난 에너지,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농촌 전체가 이제 기업들이 주도하는, 이끌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래 할 겁니다. 지금도 많은 그 기업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장목반이니 영농조합이니 이런 걸 만들어서, 조합을 만들어서 지역을 거의 다 그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못합니다. 그들에게 다 맡깁니다.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뭐 기계 장비 좋겠다 그러면 다 해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줄어든다고 해서 농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력이 대체돼서 다른 세력들이 이제 마을 중심이 아니라 기업 중심, 세력 중심으로 농촌이 재편성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시작하고 선도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되면 얼마나 농촌이 피폐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없이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농촌이 어떤 모습이 될지 저는 참 좀 약간 참담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근데 크리스천들이 성경적인 문화, 그리고 자연을 살리고 농촌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적인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은 이것이 저는 마지막 때 종말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교회가 가장 교회다워지는 모습으로 가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단이 이런 걸 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교단은 좀 이런 역할은 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민간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만들어서 나중에 교단과 함께 가는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설득이 잘 안 되고 봐야 됩니다. 눈으로 봐야 그렇구나 하는 것이지, 저도 설득해 보려고 하는데 설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1%의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네. 0.1%는 뭐 만들어가고, 뭐 1%는 이렇게 알아듣고 따라가고, 나머지 99%는 이제 그렇구나, 이런 게 대단히 뭐 이렇게 한다고 누가 얘기를 하던데, 박경철, 그 시골의사 박경철 그분이 이제 얘기한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것이 종말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세계 선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것은 앞으로 차차 풀어가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안들이다. 영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또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다면은
보시면서 한번 질문도 해주시고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로 함께 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